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간일까? 오늘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오늘 나는 가장 행복해야겠다. 오늘 가장 멋진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너나 잘하세요 이 또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신 바 있습니다. 그 KBS의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방송에서 전원책 씨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미 미디어 오늘 등에서 여러 차례 말이 나왔죠. 그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예 뭐 저쪽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린 이 얘기를 정말 원조예요. 이 전원책 씨 제발 라이브 시키지 마라.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니 전매 특허를 내고 싶은 그런 이것만은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전원책 씨의 라이브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서로 냈습니다. 또 들어야 돼. 편집하면서 또 다 들으셔야 되죠. 자, 이 내용을 오늘 제이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민원연 전원책 모니터.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오늘 노래 선곡 싹 이루어졌습니다. 네. 재미있는 노래던데.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코너명이더라고요. 네. 그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전원책 의도한 것 변호사를 같습니다. 데려다가 계속 이렇게 놀리려고 한 거지.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중간에 한 노래가 거예요.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도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그렇게 말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싸우다가는 이 방송의 품위가 완전히 바닥을 칠 굉장히 끔찍한 일을 지금 기획했다. 진짜 예.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러지?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너무 높게 본 거다. KBS가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김제동 씨가 과연 말릴 거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말리려다가 약간의 신뢰 같은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사실 나왔어요. 제가 보고서에서는 뺐는데 사실 김제동 씨가 전원책 변호사를 너무 세게 말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파행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이건 생방송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불편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그동안에 그러니까 KBS 방송과 그동안의 전원책 씨의 여러 가지 그 이상한 행동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제이 씨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KBS에서 그 오늘 밤 김제동 기획 의도에서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 토크를 쇼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긴 했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내려온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야식은 네. 건강할 수가 없죠. 없다. 그렇구나. 이거는 기획 의도부터 실패다. 아니 간편하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울 수 있는 시사 문제를 네. 가볍게 전하겠다라는 취지로 밝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야식을 먹는 것과 불량식품을 먹는 건 구분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럼요. 괜찮네. 그래서 전 변호사는 김제동 씨에게 엉터리 자파라고 하는 등 뭐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게 뭘 간단한 야식이에요. 정확하지 간단한 야식이 아니라 불량식품이었다라고. 네. 그래서 이 엉터리 자파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예. 특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알아요? 특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받으시고요. 예. 미하일 바쿠닌. 누굽니까? 미하일 바쿠닌을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그 엉터리 좌파지. 예? 엉터리 좌파라고. 예. 누굽니까? 이 엉터리 자파뿐만 아니라 또 엄청나게 막말을 했는데 전원책 씨가 그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발 제재 완화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마크롱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마크롱이 어떤 난리를 쳤습니까? 앞에서 막바리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잘 알면서 그 시사에 그렇게 어두우면서 뭐 시사에 뭐 바삭하게 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마크롱이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마크롱이요? 예, 마크롱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메이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네. 메이도. 뭘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그 제작진하고 김제동 씨에 대한 예의가 없어 이 사람은. 아니 진짜 이거 막대예요. 이거- 엉터리 자파 진짜 막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말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미디어 오늘에서 지적을 했는데 네. 마크롱이 도대체 무슨 난리를 쳤냐.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나도 사실. 궁금하네요. 네. 무슨 난리를 쳤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한푸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이제 뭐 비핵화 문제 위해서 대북 제재 좀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프랑스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진 않은 건 사실인데 조선일보에서 10월 24일자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마크롱과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 이야기를 꺼내자 마크롱은 고개를 저었다. 뭐 이렇게 적었대요. 이분이 손진성 조선일보 파리특파원인데 하여튼 뭐 마크롱은 고개를 저었다 정도 수준. 그리고 동정민 동아일보 파리특파원은 10월 29일자 칼럼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순방에서 프랑스의 북한과의 수교 체결과 대북 제재 완화 두 가지를 요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명확하게 거절했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프랑스에선 거부를 했던 건 사실인데 그것도 그게 난리를 쳤다라고 하는 건 약간 침소봉대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걸어야 돼. 명예훼손으로. 근데 이게 완전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개를 저었다와 난리를 쳤다는 무슨 큰일을 막 큰 반발한 것처럼. 난리는 좀 누가 치고 있습니까? 근데 고개를 저어서 난리를 치려면 거의 헤드뱅잉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면전에도 누가 이러면 면전에도 되고 막 어떻게 비핵화 제재를 푸냐고 화내 따졌다는 수로 얘기한 거잖아요. 누가 들어봐도 어떡하냐.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비핵화 과정에서 한푸가 의견 차이를 보였을 뿐인데도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그리고 메이 총리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 영국의 메이 총리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언론사에서도 이 난리 메이 총리가 난리 쳤다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 기사 제목이 KBS를 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었어요.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아니지. 네. KBS를 TV조선으로 만든 KBS 김재동 라이브 제작진. 제작진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저는 100% 그거라고 봅니다. 저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근데 사실 이 전원책 변호사가 이 생방송에서 이렇게 사고를 친 건 이번뿐만이 아니죠. 유명한 거 많잖아요. 네, 기억에 막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저는 별로 보기 싫은데. 네. 이게 이제 MBC에서 그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전원책 씨를 초대했어요. 그 유시민 씨랑 같이. 네, 유시민 씨랑 배철수 씨 MC로 해가지고. 올해죠, 올해. 네. 네네. 이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우려가 많이 나왔어요. 어떡하냐. 저는 왜냐면 그 전에도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큰일 났다 이랬는데 이제 강행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정말 많은 그런 유행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대표적인 게 야이 어용화였거든요.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갑자기 어용이라고. 아니 토론에서 적어도 개표 방송에서 이 공중파에서 이런 막말을 그냥 막 이렇게. 진짜 진보주의 같으면요,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체제, 이 독재 체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지금 인권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문제 삼아야 돼요. 변호사님. 진짜 진보주의자는. 보수시니까 보수의 일을 똑바로 하시죠. 그럴까요? 예. 나무집 살림에 간섭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 야이 어용아. 그분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스스로 의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 분이 지금 다 웃으면 아니, 못 참고 방송에서는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항상 이 저도 묻자고 드리는 얘기고. 방송을 하려고 저도 묻자고 드리는 지루하시지 얘기고. 않게 하는 거 웃는 거지. 아까 안 그래도 식당에 들어갈 때 손님들이 웃으면 전부 다 좌파입니다 이랬더니만 전부 다 나오셨어요. 오늘 밤에 웃으면 좌파입니까?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많겠죠. 더 웃던데요. 근데 사실 이건 좀 되게 길고 근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2012년도 KBS 생방송 심야 토론 중에 네. 쌍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유명합니다 정말. 쌍욕입니다, 이거는. 이거 유명하지. 한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라 개새끼냐? 개새끼라고 하면 그 종북 세력 아닙니다. 방송용으로 만약에 이건 방송용 김정일이가 그럼 개새끼지 그럼 개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방송용으로 나쁩니까?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 종북 세력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행자가 진짜. KBS에 나와서 할 말입니까? 이거는 답이 없잖아 사실. 생방송이라서 이게 푼짓도 못하는 어떡할 거거든요. 거야 이거를 방송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욕설을 세상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김정은 개새끼 해봐라. 전형적인 어떤 사상 검증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고. 그리고 욕설을 한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그래서 진행자가 방송 용어에 부적절한 단어를 삼가해달라 이랬더니 전원책 씨가 이게 방송 용어로 나쁘냐?
라고 했대요. 이거 믿기지 않는데 한번 팩트 체크해 주시죠. 이거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말했다고요? 했어요? 아니 개새끼 해놓고서 방송력을 나쁘냐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야, 그거를 KBS에서 당해놓고 그러니까요. 또 부른 거잖아요. 지금 라이브에 예. 부른다? 아이고 나는 기대할 볼만한데 오늘 막 김대중 또 어록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KBS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요걸 다뤄라. 아, 네. 당연하죠. 요게 지금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어떡할 건데, 이거. 솔직하게 정말 KBS 저널리즘 토크쇼 J가 KBS의 저널리즘을 괜찮네. 비판할 자세가 있다면 요런 거 지적해야 됩니다. 제작진 불러요. 마크롱 어. 난리쳤다 이거 팩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TV조선 종합뉴스 9에 앵커를 하셨죠. 그런데 이때도 이 내부에서 반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편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니까 TV조선 보도본부 취재기자 80명은 전 앵커의 종합뉴스 9 오프닝 클로징 멘트가 팩트 없이 일방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었다며 성명을 내고 반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하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 후 사건. 그죠. 우표 네, 사건. 우표 사건. 이 우표 사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의 우표 발행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옹졸한 처사입니다. 저 세상에서 요즘 몹시 마음이 괴로울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방통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고요. 에휴, 진짜. 그리고 히로인이시네요. 예. 5개월 만에 앵커 자리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TV조선 기자들이 항명을 했잖아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TV조선 기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렇죠. 송구스럽습니다라니 갑자기 뭐야 이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이처럼 전 변호사는 숱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오며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래서 어쨌든 표현의 자유도 공동체에 합의한 최소한의 상식 안에서 보장받아야 되는 거지. 뭐 쌍욕을 하고 진행자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조롱하고. 그게 뭐야? 사실 오늘 밤 김재동은 거의 어떻게 너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엉터리 좌파는. 뭐 엉터리 좌파가 뭐 아까도 들었지만 뭐 바쿠닌 모른다고 어떻게 그걸 모르냐는 식으로 따지고 막. 그의 발언은 이제 어떤 합리적 보수 수준이 아니라 막말이고 무례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로 생방송에 부적절한 것이 검증된 패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얼마 전에 KBS에서 이 패널 문제 가지고 한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염경철의 심야 토론에서 동성애 혐오 문제 다루면서 진짜 무슨 혐오 발언을 막 내뱉는 패널들을 불러와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단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계산하는데 연구를 하겠다며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고 뭐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엄경철 심야 토론 제작진은 밝혔으니까 오늘 밤 김재동 제작진도 이 막말과 조롱을 일삼는 패널에게 KBS라는 공영방송 마이크를 쥐어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면 KBS는 유튜브와 다르다. 분명히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사실 너무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제발 전원책 변호사는 아주 많은 시간을 두고 편집을 할 자신이 있는 PD들만 건드리셔라라는 것이고요. 제가 전원책 변호사 기용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이 논란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화제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방송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계속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썰전처럼 아주 공들여서 그렇게 편집하셔라. 네. 이제 새 인물로 거듭나게 할 자신이 있으면 이분 데려다가 방송해라. 그리고 절대 라이브는 안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공영방송에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유튜브에서 뭐 하든 뭔 상관이야겠지만. 아니, 제가 제작진이면 불안해서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이 사람을 라이브에서. 방송. 아니 근데 웃긴 게 이분을 쓰려는 제작진이 많아요. 그럼요. 되게 웃겨. 재밌어서. 그 JTBC 그다음에 MBC 다 나왔잖아요. 네. 한 번씩 썼죠. 보니까 YTN에서도 나오고 YTN 그 노정면의 더 뉴스인가? 거기에 나왔나요? 거기도 뭐 인터뷰로 나오시는데 상징적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보수 농객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보수 그러니까, 논객으로 자리 잡으셨고. 그러니까 멀쩡함의 기준을 봤을 때 그나마 전원책이 저 사람은 상식적일 것 같아. 그나마 없지 않나요? 혹시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대안은 없는데 대안은 녹화라는 거죠. 그렇죠. 생방송 우리가 하려는 하지 얘기가 마라. 사실 그렇죠. 생방송에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저도 거기까지는. 그리고 네. 공영방송, 공영언론은 하지 마라. KBS, MBC, YTN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뭐야? 자, 그냥 종편 가서 노시게 그냥 좀 종편은 글을 종편은 뭐 졌다 내가 그러고 종편 가면 이제 방심의 할 수 있어요. 우리 고객으로 또 거기도 거듭 놔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